안녕하세요. 수세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und 시스템 엔트비클룽의 앞글자를 따서 수세라고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독일의 누렌베르크라는 곳에서 92년도에 시작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역사적으로 91년도에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라는 걸 세상에 처음 알렸는데, 그 바로 다음에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은 리눅스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0년 동안 그 기업들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리눅스를 이제 계속 공급해오면서 이 오픈소스 영역에서 기술 혁신을 계속 리드해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세가 갖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크게 리눅스 영역과 클라우드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세 리눅스를 저희가 뭐라고 표방을 하냐면 인더스트리에서 유일한 어댑터블한 리눅스다라고 표현을 해요. 통상 리눅스 하면은 리눅스 OS라는 게 하나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는 이렇게 폰도 안드로이드지만 이게 리눅스에서 이제 가져온 리눅스 계열 이제 OS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런 데스크탑 PC라든지 또 포스 단말기라든지 뭐 이런 CPU 메모리가 있는 다양한 환경에 거기에 맞는 리눅스가 필요하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의 서버들은 리눅스를 쓰게 되는데 그 서버 구성도 좀 다양해요. 예를 들면 뭐 x86 계열의 서버들도 있고, 또 IBM에서는 파워 계열 서버도 있고, 또 ARM 칩을 이렇게 활용한 그런 서버들도 있고요. 또 서버들이라 하더라도 일반 범용 서버와 또 SAP를 위한 어떤 특화된 서버, 그리고 슈퍼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컴퓨팅 영역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리눅스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인 기술을 오르가닉하게 이렇게 기술을 혁신시켜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아주 초소형 경량화된 환경에 맞는 리눅스부터 저 슈퍼컴퓨터에 맞는 리눅스까지 요 리눅스들이 다 자체 기술에 의해서 공통 코드들이 유지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각 영역에 맞는 그런 어떤 그 모듈들을 애드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댑터블한 리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세 클라우드는 조금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클라우드의 전환에 맞춰서 수세가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영역의 솔루션하고, 또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솔루션 영역, 두 개를 자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 오고 있다가 2020년도 뭐 그 무렵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자체 기술로 이제 개발해 오던 클라우드 솔루션을 새로운 외부에서 이제 막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솔루션을 대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렌처라는 솔루션을 2020년도 말에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클라우드 솔루션을 버리게 되는데, 엔지니어링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수세 제품 포트폴리오 내에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아주 그 탄탄한 솔루션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쿠버네티즈 관리를 이렇게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뭐 경쟁사 제품들이 있는데요. 렌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설치와 구현, 사용이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하다. 왜 그러냐면 렌처라는 제품을 개발할 때 이 개발팀의 철학이 이 쿠버네티즈 솔루션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쿠버네티즈를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제품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제품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경험도 1시간 내에 다 설치해서 관련된 환경 구성해서 기능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쉽고 빠르고 편한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최근에 뭐 아마존, 애저, 구글에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쿠버네티즈 클라우드 컨테이너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요. 저희가 그걸 호스티드 환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직접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서 쓰시다 보면 사실은 클러스터가 늘면서 그걸 관리하는 데 어려움들이 느끼시고, 또 내가 아마존만 쓰는 게 아니라 저쪽 부서는 또 애저도 쓰시고 구글도 쓰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자체 내 데이터 센터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도 쓰시고, 조그마한 엣지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 앱으로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운영하시고 싶은 그런 용도가 있는데, 보면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이런 환경에 클러스터도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뭐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나의 관리 UI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렌처다. 그래서 렌처 하나면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다 아울러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렌처라는 프로덕트 안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요 솔루션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을 하고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되면 이제 거기서 인증을 받고 그걸 공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유해서 쓰게 되는데, 스세가 이런 어떤 쿠버네티스 관리 어떤 영역에서 아주 경량화된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K3S,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의 블락 스토리지, 그걸 저희가 롱온이라고 그러고요. 또 컨테이너들의 보안을 이렇게 담당하는 뉴벡터라는 솔루션, 또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인프라, 특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 뭐 컴퓨팅,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묶어서 하나의 환경에서 구성할 수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런 솔루션까지 같이 저희가 렌처 프로덕트 패밀리 안에 같이 묶어서 클라우드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런 어떤 전산실의 어떤 기능을 서비스화해서 제공하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런 인프라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선택지가 좀 넓어졌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의 이슈라든지 비용의 이슈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우리 내부화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이런 측면으로 넘어가면 센서부터 서버가 또는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옮기는 이 전반 과정의 레이텐시 이슈나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 프로세싱의 유닛을 이 클라우드 서버 메인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센서 가까운 곳 또는 그 중간 지점 이런 데 컴퓨팅 리소스들을 두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 또는 뭐 공장 자동화한 영역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런 영역도 결국 서버들이 이제 디플로이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서버들이 이제 편재하게 되죠. 근데 서버들이 있게 되면 그 서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핵심 운영 체제는 리눅스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컴퓨팅 리소스도 리눅스가 지원을 하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리눅스가 지원을 하고, 우리 데이터 센터도 리눅스가 지원을 하고, 이런 공장 자동화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영역도 리눅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리눅스도 작은 시스템 리눅스, 큰 시스템 리눅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잖아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히테로지니어스, 아주 이형성이 복잡성이 있게 늘어나는데, 사실 인프라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운영체제가 복잡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발브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오고, 또 소프트웨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어떤 패치를 해야 된다든지 끊임없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제품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버전도 다양하고 해야 되는 요구사항도 다양하니까 사실은 이걸 적절히 대응하면서 관리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세 매니저라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뭐 인프라 환경이 어디가 됐든 또 리눅스가 어떤 리눅스가 됐든 그런 다양한 리눅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 그래서 업데이트 관리, 패치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자동화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드리면서 고객들이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한 복잡한 환경의 인프라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IT 환경에서 보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역이 함께 움직이면서 복잡성을 이제 가중을 시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러면은 이제 모노리틱하게 큰 전산 서버에
모두가 다 붙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형태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최근에 그걸 이제 단위로 쪼개가지고 컨테이너화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단위가 작아지고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리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프라가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 같이 복잡해지는 이런 중복의 어떤 복잡성이 생기는 거를 관리하려면 하드웨어 리눅스 OS에서는 수세 매니저와 같은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양한 클라우드와 굉장히 많은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수세가 그런 어떤 두 가지 복잡성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와 클라우드가 있는 3년에 2배 성장해서 굉장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한데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큰 어떤 변화 추세가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리눅스 영역에서 CentOS 지원 중단 제품의 어떤 그 변화, 그래서 뭔가 비용이 증가하고 또 부담이 커지는 거를 고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적지 않은 어떤 그 기회로 시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선도 기업들이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실제로 향유하시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동참을 하고 계시면서 이 영역이 두 번째 기회라 그러면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점점 IT가 고도화되면서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 보안입니다. 쿠버네티즈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그 뭔가 눈에 보이는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방화벽, 서버, 소프트웨어 여기에 집중된 보안 체계로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어떤 보안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요구사항, 컨테이너에 특화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보안 솔루션 이것들이 필요하고 또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이 계속 더 확장되고 강화될 거다. 이런 어떤 변화가 뭐 뚜렷한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한 1, 2년 안에는 그동안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형태로 추진되어 오던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와 IT 기술들이 이제 성숙되면서 저희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기회로 올 거다라 그래서 크게 4가지 큰 변화의 축에서 수세가 아주 뚜렷한 오퍼링,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그런 솔루션, 또 강력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배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세 뉴벡터라는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21년에 역시 인수를 한 회사인데요. 이 제품도 미국에서 특허를 11개를 이제 출원하고 받아서 특허받은 솔루션으로 실제로는 상용 제품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런 제품을 그 가능성을 보고 수세가 이제 사서 오픈소스로 전환을 시켰어요. 뭐 이 뉴벡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차별점은 이 컨테이너 앱들의 어떤 그 런타임 환경, 쿠버네티즈 환경에서 컨테이너들이 실제 디플로이가 돼서 런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제 레이어 7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어 7 수준의 보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레벨로 간 어떤 제품은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차별점은 컨테이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서 기업에서 정상적인 컨테이너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을 쭉 학습을 해서 패턴화하고 그걸 보안 정책으로 자동으로 코드로 전환을 해서 그걸 이제 보안 코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일종의 아주 초기 모델의 AI 기반이고 점차 저희가 AI와 관련된 고도화된 기능들을 좀 얹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해 나갈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엣지 솔루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량화된 쿠버네티즈를 관리할 수 있는 K3s, 아주 경량화된 리눅스인 그 슬랩 마이크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스토리지 솔루션 롱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착이 돼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버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하베스트와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공장별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다 그러면 작은 서버들을 공장에서의 클라우드화된 데이터 센터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이제 컨테이너화한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드려서 예를 들어서 홈데포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역에 한 2,200여 개의 큰 창고형 매장들이 있는데 그 각 창고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기업들이고 그 창고별로 별도의 전산실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한 곳에 그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센터들을 분산된 데이터 센터로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이제 수세 엣지 솔루션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이제 BMW 전 세계 생산 자동화 시설에 저희 수세 엣지 솔루션, 엣지 포트폴리오를 넣어서 각 공장 단의 이 자동화 시설이나 이런 어떤 기능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통신사들이 이제 기존에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반의 그 기술에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고 이제 5G가 되면서 각종 중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5G 기술 기반으로 넘어가고 그걸 이제 컨테이너 기술 기반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업을 해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어댑티브 텔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그래서 ATIP라는 일종의 엣지 컴퓨팅의 한 사례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행사에서 저희 엣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수세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 함께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든든한 어떤 파트너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잘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